네, 보신 것처럼 이 전국의 교사들이 서희초에서 숨진 선생님에 대해 순직 인정과 재수사를 요구하는 서명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이 전국 교사일동 안영주 선생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울경찰청에 전달한 순직 인정 요구 서명에는 무려 12만 명이 넘는 교사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뜻이 모일 수 있었던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발령받은 지 2년차 초임 교사 선생님이 학교에서 퇴근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여 했던 그 비극의 자체에 시민들께서 공감을 많이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 20날부터 11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서명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서희초 사건이에요 라고 하면서 특히 서명을 열심히 해주셨고요. 공교육이 무너진 지금 현실에 대해서 함께 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에 경찰이 심리부검 결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다라는 기사가 나오자 저희 서명에 동참해 주시는 인원이 급증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서희초 선생님의 죽음엔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고 선생님을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 이 경찰은 학부모들의 범죄 혐의를 찾기는 힘들다면서 이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 경찰의 결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이 무혐의라고 결론을 냈는데요. 그 부분을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처음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서희초 선생님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기 어려운 초동 수사 때부터도 선생님의 죽음이 개인사, 남자친구 때문이라는 빠른 결론을 내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모양새를 보였고요. 그리고 학부모들로 인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사건일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그 학부모들을 전수조사를 하는 등 성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생기부에 누가 기록 발달을 씁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분명히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할 텐데 그런 중요한 정보도 누락을 하였고요. 유가족이 공개 청구를 하고 있는 수사 과정이나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 교사들 그리고 유가족들은 이 경찰의 무혐의 결론이 부실하다는 판단을 하고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교사들의 경우에는 순직을 인정받는 비율이 다른 직군에 비해서 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교육당국에 바라는 대책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2022년 통계를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자살하신 분들 중에 순직 인정 비율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11분이 신청했을 때 3분이 승인되었고 소방직은 7명 중에 6명이 승인, 경찰은 4명 중에 3명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8명이 신청을 했지만 그중에 단 한 건만 승인이 되어 순직 인정 비율이 13%에 불과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학교가 공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학교는 공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는 교사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사망 경위 보고서를 학교에서 작성하고 교육청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학교 관리자들은 교사의 사망에 일만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순직 관련 전담팀을 신설해서 하나부터 10까지 교사 사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주시고 순직 인정될 사유가 충분하다면 순직 인정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교권 침해 논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수능 시험 감독관의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학부모에 대해서 이 교육부와 교육청이 고발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대응이 빨라졌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 서희초 사건 이후 당국의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보다 대처가 빨라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전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켜주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학부모의 민원이 들어오면 교사가 어떻게 처신했길래 이렇게 문제를 만드느냐라고 교사를 징계하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사는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업을 하고 특히 수능 감독관의 경우도 수능 감독관이 마땅히 해야 될 책무를 하고 계셨던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교육부와 교육청이 앞장서서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확실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서희초 선생님의 순직 요구와 함께 아동복지법 개정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 조항에 대해서 명확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5호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요. 어떤 것이든 아동의 정신적 발달을 저해했다면 그것이 아동학대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성립 요건을 만들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해서 굉장히 많은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중에서도 기소율에 이른 실제 기소까지 이르는 비율은 1.6%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98.4%의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아동학대 혐의자로 몰려 조사를 받고 직위 해제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는 것인데요. 국회에서는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마다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와서 외쳤던 이 가장 절실한 호소가 엄정한 진상 규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요구가 잘 지켜졌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